아무튼 시간, 공간, 인간에서 우리의 균형이 절대적이던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 잃었던 균형이 시간, 공간, 인간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는 육진법에 들어가야 돼. 반갑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면 명리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들은, 기타 학문들이 육친에서만큼 명리학보다 명쾌하게 우리가 처자, 부모, 육친이라면 가족관계, 기타 재물이나 그 명예관계를 명쾌하게 포지션을 줘가지고 설명하는 미래학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뭐 차남, 장남, 삼녀, 삼남, 뭐 이녀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성이지 그게 육친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운명학에서 가족관계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에 대한 명쾌한 포지션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를 뒤로 두고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성술에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명을 논하는데 거기서 가족관계 안 나와요. 가족관계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전법을 쓰더라도 질문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가족관계지. 지금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보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와 주위의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남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 하다못해 운명의 포지션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의 차이지, 주는가 안 주는가의 차이지, 처, 고모, 삼촌까지도 나와요. 명리학은. 여러분들 아시죠? 처, 삼촌 벌초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이게, 우리가, 산소 벌초라는 거 보면, 이거, 저 삼촌 벌차로 온 놈이 왔다 갔는지, 자식이 왔다 갔는지 알듯이, 그래 따지면 원래 또, 친자식보다, 실제로 따지면, 좀 이렇게 복잡한 관계의 자식들이, 그 산소나 조상에 대한 애착은 일반적으로 좀 강해요. 우리 이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산소에 요즘은 이제 서자라는 개념이 현대에서는 없어졌고 홍길동 이후로 뭐 없어진 개념이고, 그런데 대저 그런 경우가 집착이 강해서 집안 문중 모이면 보면 잘해요.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원래 이제 가진 자는 별 애착이 없지. 아무튼 이제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운명학에서의 철학적인 포지션으로 본다면 그런 육친관계에 대한 일은 어느 분야 못지않게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명적인 논증에서 재밌는 거는 한 부모 밑에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자식마다의 부모는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각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멋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가계도에서 형제가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같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나 디테일한 걸 제가 설명해 보자면, A라는 가게에서, 집안에서 부, 모, 엄마와 아버지가 있고 밑에 자식이 뭐 셋 정도 있다 치자. A, A1, A2. 우린 보통 이러한 가족 구성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이 가족을 살피면 아버지의 특색, 엄마의 특색, 이 합쳐진 교육이 자녀한테 전체적으로 어떨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그것도 아주 연구를 해서. 근데 명리학은 A가 바라보는 자기한테서의 엄마와 아버지, 이게
아버지와 A1, A2가 바라보는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논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큰 놈이 자라나가는 환경하고 둘째 놈이 자라는 거, 셋째 놈이 자라는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에 비해서는 이런 부모 밑에 나면 어떨 것이다. 이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첫애를 키울 때 애착이 좀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홀고 닦고 애끼고 이래가 그래서 장남 장녀들이 어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즘 같이 뭐 하나 놓고 키울 때는 별 영향이 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같이 형제가 많을 때는 그 형제 제일 큰 형제가 클 때 자식이 클 때 환경 부모의 여건이 다르고 그죠? 이때는 굉장히 잘 살았다가 이때 상태가 안 좋다가 이때 이혼했을 수도 있고 이때 안 좋고 안 좋았는데 이때 좋을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3명 있어도 누가 소풍 간다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좋고 나쁘고 하고 관계없이 누가 소풍 간다 하면 해줄 게 많아. 있어야 뭘 해줄까 아이가. 근데 이런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기 개개인의 삶에서 부모의 역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명리학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부모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 외국에서는 범죄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디테일한 영화로 나오는 게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이 형성이 되려는 첫 번째 조건, 개별적인 사건으로 살인사건 3개의 관여가 돼야 됩니다. 한 목에 100명을 줄이는 건 연쇄살인범이 아니야.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살인범 이래 되겠지만 케이스가 달라야 돼. 그 3명을 연달아 죽이고 뭐 하여튼 범죄 성립에 보면 외국에서는 그 유명한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몇십 명씩, 몇십 년 동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사회학자들이,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면 공통으로 남는 게 있어. 100%는 아니지만 공통으로 남는 문제가 뭐냐. 유아기 때. 유아기 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가정폭력도 있을 때고 언어폭력도 있을 때고 부모의 언밸런스하는 삶, 또 이중적인 삶,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잘 가지고 있는 가식적인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향후 한 개인의 범죄, 사회와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쇄살인하고 일반적인 우발살인하고는 달라요. 우발살인은 누구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형사리를 하는 데서 책 써본 분들이 보면 우발살인으로 들어온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없대.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기꾼은 이미 오랫동안 작업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공모를 해야 되고 정치범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다. 그런데 살인범은 물론 그런 속에서 살인도 나오지만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조폭이 한 살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연구된 살인이 아니지. 그런 거하고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범이라고 보면 결국은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동력이 많이 투여돼가지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 연구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연구된 바는 있어요. 깊이는 아니라도 석박사 논문에 나옵니다. 범죄자들의 사주를 가지고 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범죄의 유연성이 크다. 이런 연구는 되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명리 공부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공조의 공부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저는 몇 번 그런 경우를 했죠. 범죄자가 와서 그 범죄자 은닉법에 걸리는지 모르는 유효기간은 지났을 거라. 최근에는 아니니까.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야 사는가 물으러 오고. 또 반대로 수사대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이놈을 찾는가 하도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는 와중에는 한날 그 같은 사안으로 도망가는 놈과 잡으러 오는 놈을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누가 먼저 왔는가로 살기는 다르겠지. 도망가는 놈이 먼저 왔어. 그래고 몇 시간 뒤에 잡으러 왔는데 하여튼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는 카메라 없을 때 말씀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제 명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공부는 사실은 우리는 이 공부가 늘 이야기하지만 음양이 출발점이 된다. 그죠? 근데 음양의 확장성이 굉장히 폭이 넓다 했잖아요. 이거로 9급에서 9단까지 나누어진다. 그죠? 오행도 마찬가지다. 오행이라는 문제도 이놈을 가지고 확장할수록 축소하는 문제도 굉장히 이게 넓다. 근데 이렇게 막연하던 음양과 오행이 막연하던 자연 이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 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여학생들 중에 터프한 여학생이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어제 보셨죠? 세면 공구리를 치고 저거는 일반 그 업자들 시켜도 좀 힘든 일인데 그걸 막 공중에 지붕 위에 뭘 매달고 이래가지고 그늘막을 치고 막 이렇게 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터프하다. 그리고 따지면 음중의 양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단연이 오면 이것들은 포지션이 어떻게 돼? 음중의 양 중에 음으로 싹 숨어. 음중에 양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 팔에 문신을 길이가 착하게 살짝까지는 못했어. 이게 왜냐하면 돈은 없고 집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아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음양이 확대하는 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주고받는 게. 그리고 이게 나의 음양조차도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로 상대적으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기간을 6년, 3년, 3년에서 12년 대학은 나이 두고 12년 동안 12년이죠. 12분의 1로 정말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나 또한 그 선생님의 말이라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를 어릴 때 한 선생님이라도 만난다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그런데 묘하게 많은 학생이 많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A라는 선생님이 내한테 영향을 줬다에 물론 전체적으로 그 선생님이 멋졌어. 아니면 뭐 특이했어. 아니면 우리가 뭐 선생님들 별명 많지요. 미친 게부터 해가지고 어느 학교든 미친 가 있어. 그지? 하여튼 뭐 저 종류별로 따진다면 학생 주임은 특기 별명이 많죠. 학주들은.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선생님 말고 자기 삶에서의 영향을 줬던 선생님들은 다 달라요. 거기가. 내가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다른 아이까지 받는다. 긍정적인 건 잘 안 그래요. 부정적인 건 전체가 다 받아. 부정적인 거는 내가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여러분 학창시절을 돌이켜보시면 부정적인 선생님은 그 반에 몇 명 빼고 한테는 다 부정적이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치? 이런 걸 다 같이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12분의 1이지만 이렇게 인생에서 한 번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은사를 만나는 것만 해도 지대한 복이라 했습니다. 그 복을 동양에서는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선생 잘 만나는 것을 1번으로 쳤어요. 네, 부모는 숙명이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12년 동안 만나는 선생님도 숙명이라 우리가 선택해 본 적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거로 본다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음양만을 가지고 봐도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지대하게 주지만 전체가 다 주고받기란 어렵다. 그 개별적인 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결국은 음양오행은 뭐냐? 큰 틀로 보면 짝론이다. 짝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짝이 음양이잖아요. 이게 음양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어떤 짝을 만나는 거로 삶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거나 변화된다. 내가 내 짝을 누구로 선택했는가가 그래서 우리는 만화로 보면 이런 동그라미가 세상에 여행을 한다 그죠? 굴러 하면서 만나는 게 자기의 짝을 이런 거 만나가 수박 조가리 같은 걸 깨어보고 쟤한테 맞는가. 좀 호리낭창한 이런 것도 깨어보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인생은 결국은
이놈은 이런 자기의 짝을 찾는, 또 이놈들은 이런 짝을 찾는 여행이에요. 모든 게.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죠. 취미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선택하고, 그치?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놓는 시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짝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죠? 누구나가. 그래서 결국은 짝이라는 걸 통해서 완성에 도전합니다. 그걸 또 어린 시절로 보면 이거를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을 키워가는 것도 자기 삶에서의 부족한 짝을 찾는 여행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우리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남들이 좋다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는 데 열중해야지 22세기에 유망한 업종 의미가 없어. 그리고 22세기에 뭐가 유명한지 몰라, 우리는 지금. 왜? 공부를 안 했어. 4차 산업이니 뭐 이렇게 떠들어서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공부가 언제부터 좀 준비가 돼야 됐나? 젊은 시절부터 짝이라는 여행을 할 때부터 이미 명리 공부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모양하고 관계없이 우리 짝을 찾을 때 가장 바람직한 짝의 모양 A, B, C, D를 사회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게 자 결혼할 때 조사를 해보면 뭐 1번 배우자 중에 연예인 요즘 시집 잘 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쭉 뭐 나오면 의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거는 호불호의 문제지만 나머지를 조사해보면 어떤 사람 이게 없잖아. 이렇게 찾는 것 중에 인격이 완성되어 있고 유머와 위트가 있으면서 적당한 외모. 왜 적당한 외모겠어? 너무 잘나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짝론에는 직업과 재물만 나와 있다. 지금 현대에는. 그러니 궁극적으로 자연계의 짝을 이루어 행복할 방법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나의 모양에 대한 연구가 없고 그냥 대표적으로 어울릴만한 우리가 추종하는 짝만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얘한테 갖다 끼워가 맞을 확률이 있겠냐. 대저 이런 직종들은 직업이 갖는 특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조류를. 자, 이런 거를 선택하려면 이런 거를 선택한 짝이 될 만한 공부를 학원 다녀야 돼. 연예인 부인 되기, 운동선수 부인 되기, 정치인 부인 되기, 재벌가 남편 되기, 학교 선생 남편 되기 이런 거를 학원 다녀야 돼. 왜? 그런 거 연구 없이 그냥 사회적인 바람에 의해서 짝이 이루어졌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작아요? 자, 살인사건이 많겠습니까? 이혼사건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사건 연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해야 된다? 그래, 이런 거에 대한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가 더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몇 분 몇 초 만에 가는 시스템보다 사실은 사람이 행복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해야 될 공부가 이만큼 있지만 이거보다는 다른 재밌는 공부하고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다면 이 공부하지 말라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1시간에 가면 뭐하고. 그죠? 예전에는 뭐 그 시절 조선시대 우리 선조의 시절에는 1시간 만에 가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불행했습니까? 안 불행했어요. 지금도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도 행복한 사람 있죠? 늘 나가는데 괴로운 사람도 있죠? 늘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집구석 우사하는 집안도 있었잖아요. 비행기 집안. 그죠? 그러니까 나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외국 나가가지고 물건 사고 이런 것도 사실은 돈만 있으면 국내에서 다 사잖아.
세금 옳게 내고, 그죠? 그 30년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소주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짝론이 확대되면 이제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음양에서 오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오행 공부가 명리학을 만났을 때, 명리학, 사주학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이 적응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이 아니고 적용. 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짝론의 확대가 오행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제가 있어요. 이 오행을 가지고 짝을 만들어 놨는 데에서 힌트를 가져야 됩니다. 짝이란 A와 B가 만나는 거죠. 이 짝론에는 이렇게 이제 짝이 이루어지는 데는 A는 A다워야 되고 B는 B다워야 돼요.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면 이 관계가 유지되기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시 말해서 좀 부족해도 이렇게 좀 덜 맞는 거는 돌아가지만 굴러가겠죠? 그런데 이게 좀 똑같이 잘 안 맞는 거지만 이런 거를 만나면 돌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같은 짝론에서 부족하고 넘치는 것 중에 부족한 게 좀 나아요. 넘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명리학을 통해서 오행의 짝론입니다. 짝론이 육친법이에요. 육친법 또는 십신론이라고 그럽니다. 10개의 십신이라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10개의 관계되는 단어가 생기죠. 오행이 음양을 가지면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그걸 십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을 뿐이야. 신이란 10가지 관계론이야. 이해가 됩니까? 네. 나하고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십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단한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이제 십신론 이꼬로 육친이라는 이유는 이 육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우리는 육친이라 하죠. 네. 그래서 이 오행을 통해서 십신이라 이름 붙이는 거에 또 다른 이름이 육친이고, 그거는 가족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통틀어서 육친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친법이나 십신법은 똑같은 것이고, 크게 따지면 나를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음양으로 놀던 게 너무 재미가 없지. 공기놀이 우리 하다가 재미가 일반적인 거 재미가 없으니까 2단치기가 있나 없나? 2단치기가 있죠. 자치기도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공중제비 한 번, 두 번 이러면 따따블로 올라가지. 딱딱딱딱 때려버리면 배수로 늘어나죠. 그렇게 만들어 놨듯이 음양으로 설명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재미가 없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 짝론이 오행의 짝론의 하나인 육친법이고 십신론이다. 여기까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친법을 그냥 사주에서 설명하는 나를 중심으로 어쩌고저쩌고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실 안 봤을 확률이 있잖아, 우리 강사들이. 그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육친 공부 좀 합시다. 그럼 좋아할까, 이가? 그래갖고 뭐 화살 한 번씩 쏴보라고, 어찌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카메라 끄고 합시다, 나중에. 그럼 또 공부 많이 해오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쓰고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저하고의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육친법이 생긴, 십신론이 생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음양의 관계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만, 그러니까 객이 달라지겠죠. 상대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와 나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다르고, 누가 주인공이 되는가는 굉장히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렇게 봅시다. 누군가가 오늘 우리 가정에 방문을 한다면, 우리 학당에 방문을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지? 네. 이제 손님이 오는 겁니다. 주인이고 손님이에요. 주객이 되죠. 그런데 주인인 우리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손님이 오늘의 주인이에요. 오늘의 주인. 그럼 내일은 안 올 거니까 내일의 주인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 입장에서는 주인인 우리를 자기가 손님으로 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양반의 주인으로서 우리 집에 방문하는 거라.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음양관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싸움 잘한다. 우리 반 1등이다. 우리 반 1등이라 하는 순간 어려만 중간쯤 있는 아하고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반에 잘하는 아가 와서 가하고 부차겠죠. 근데 옆반의 1등이 우리 반 30등을 찾아올 리는 없잖아. 그러고 30등끼리는 전투의식이 있나 없나? 없어. 우리 반에서 1등이라 곧 딱 정해진 순간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사회에 연예인들이 미래 인기 직종 1위가 된 지는 오래됐죠. 물론 총체적인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꿈을 갖는 시절의 1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르잖아. 지금 우리 나이 때 물어보면 연예인이 꿈일 수는 없잖아. 우리 상태를 알잖아. 어차피 조연인데 그것도 가서 시다발이 하느니 그치 뭐 다른 꿈을 갖지.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앙되어 온 사회적인 관념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몇 명의 연습생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수뿐만이 아니고 그런 연습생들은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아들 3살 때 지리산보다 더 혹독한 데를 보내서 현실 세계에 공부하고는 뭐 인연을 접고 내대로 생각하는 수련기관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볼까 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디펜스가 안 돼서 못했지만 그런 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집안이나 뭐 애기하고 뭐 외갓집으로나. 그런데 연습생이 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부모가 능력만 되면. 학교 안 다닙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뭐 점심 때 4교시하고 늘 공을 치니까 뭐 이런 상태가 좀 안 좋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바꾸자는 운동이 있는 것보다 연예계 쪽으로 연습생으로 가면 완전히 그거는 물론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교육을 시켜요. 외국어도 가르치고 대화법도 가르치고 음식 먹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치지만 제도권에서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몇 분의 1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으로 등극할까요?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만약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추구하는 연예인은 직업이 양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이 생길까요? 1대1도 아니잖아, 그거는. 1대1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취미생활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가족의 온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거의 문제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러한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사치성 질환, 마약 관련 약물 중독이나 마약 관련은 사치성 생활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가 그 연령에서 극복하기 어려워서 쉽게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곳이
하나의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음이 존재한다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회발전 고문관으로 써서, 고문관은 그 고문관이 아닙니다. 고문으로 써서 예측되는 미래의 질병이나 사회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거를 연구해가 뭐합니까? 대학에서 석박사까지 유학까지 가서 비싼 돈 내고 국가기관 밑에 있으면서 사회발전론을 연구하면서 왜 그 부분은 지나고도 몰랐니? 이런 소리가 됩니까? 빤한 일인데. 음량 공부만 하면 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명의 자녀가 그런 길을 간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굉장한 소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월 지나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짝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연예인을 만나서 짝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그 대상이 되는 사람 학원 다녀야 될까요? 안 다녀야 될까요? 왜냐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어린 시절부터 한쪽 분야에 매몰돼서 공부해온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그 시스템을 어설프게 알아가 되나 안 되나? 뭔데? 스포츠 선수의 부인 이건 좀 되지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긴 하지요. 그런데 붙어 살 일은 참 많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본인도 감수해야 될 일이고 가족들도 다 감수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스포츠맨은 인기 종목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은 일정 시점이 끝나면 돌아왔을 때 그 자금 관리를 잘 안 해두면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 투자했다가 실패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짝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훌륭한 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짝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감수하면서 놓치고 자기 분야에만 매몰됐던 만큼 다른 공부를 해서 밸런스가 맞을 때 그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학원 생겨야 됩니다. 한 분야에 10년, 20년 전문으로 하면 다른 거에는 기울어집니까? 안 기울어집니까? 우리가 음량으로 봤을 때. 기울어지죠. 그 기울어지는 거를 보상해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자금 관리해주는 어떤 뭐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없이 들이대면 행복하겠냐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짝론으로 본다면 이렇게 개별적인 음량의 짝이 확대된 게 오행이라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없이 지 아무리 목생화, 화생토, 금생수, 개똥나발 해봐야 그냥 바둑 그 무거운 바둑판 돌로 만든 걸 어깨에 지고 돌로 만드는 바둑판 비싸고 좋죠. 그걸 지고 양손에 돌로 된 바둑알을 지고 평생을 지고 다니는데 등 뒤에 바둑판이 있어서 실제로는 못 두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오행 공부를 해도 오행을 단순히 오행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입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은 3차원이죠. 평면이 아니잖아. 그죠? 이래 봐서 아닌 것도 옆으로 보면 더 둥그렇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이야기 하는데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행이라는 놈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쩔 수 없이 목이 포지션이 위에 가는데 여러분은 이 상단에 있어 주인이 되는 것을 바꿔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5개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별 구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잘하는 거는 여기 활을 그렸으면 여기 뭐가 옵니까? 금이 오겠죠? 아니, 수가 오겠죠? 뭐, 선생이 틀리면 그러지 마라. 아이고. 자, 그럼 여기는 토가 오겠지? 여기는 금이 오겠지? 뭐가 그리 좋은데? 아이고, 여고 때하고 똑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다윗의 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피라미드.
가장 완벽한 힘의 균형 관계. 우리의 색깔들은, 우리가 보이는 색깔들은 몇 가지 색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다양한 색이 나옵니까? 3원색에서 출발하겠죠. 우리는 음량에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진세계라는 것은 둘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 그걸 표현해서 천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제 상생상극의 관계만 보면 수생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다, 그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운 관계라. 근데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렇게 수생목, 물이 나무를 살리고, 나무가 물로서부터 받아들여 자기를 양생시키고 발육시킨다 하지만, 아까 우리는 A와 B의 관계에서, 관계란 주고받는 게 한쪽으로만 가더라도 이 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했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생목이라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생, 이것 때문에 좋아 보이죠, 이 글은. 그죠? 생한다. 극한다는 거는 좀 뭔가 불편해 보이지. 생극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이런 A, B의 관계의 균형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만을 봤을 때 착각이 물이 있으면 수생목하고는 좋구나.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나무에 맞는 적당한 물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무에 맞는 물. 자, 옆집 엄마 마음에 들지만 내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 우리 엄마 굉장히 내하고는 맞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형제가 10명이면 10명의 형제가 엄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건 엄마의 패턴이 다른 게 아니잖아. 뭐가 다른 거야? 내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다르다. 여기서 내가라는 걸 알아야 돼. 누가 주인공이 됐든. 그러면 전부 다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지금 일간론, 일주론, 그러니까 일주론, 자기의 중심, 사주팔자를 보면 이랬을 때 팔자 8개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팔자 8개에는 음양과 오행이 다 들어가고, 그죠? 있든 없든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10관, 12지를 팔자 안에서 배속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인공을 이 8개가 전부 다 나의 유전자지만 연, 월, 일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나를 대표하는 대표 유전자라는 착각 속에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한 매몰된 생각 때문에 여기서 뭐이라면 나머지 관계를 자기의 종속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낸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그 얼굴이 좀 예쁘면 좋지만, 얼굴하고 몸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신경 쓰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공부가 잘못되면 이렇게 메모리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기에서 일간이 나무다, 수다, 이런 개념을 이제 오늘 잠시는 떠나서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런 관계에 생생생생 하는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지구의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자전거 바퀴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자전거 바퀴가 잘 돌아갈까요? 사각형이 잘 돌아갈까요? 운 잘 돌아갈까요? 바보 쪼다가 있다면 우리 집 개도 알겠지요. 그래서 이게 1번 낙찰됐다. 이래갖고 돌려보니까 이거는 내 같은 게 올라타는 순간 이게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타야밖에 이래 대비지. 그 탄력성이 없으면 복원이 안 되지. 그치? 처음에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가장 힘을 잘 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대를 하나씩 세우면 이게 안에 그래서 생긴 관계의 브릿지, 연결고리, 다리가 별 모양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를 별이라 했어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 근데 이런 게 별이라고 착각을 해놓으니까 반짝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거지. 아무튼 이렇게 대를 세우고 나니까 요 놈이 압력을 받으면 요 프레임 안에서는 가장 그래도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요즘 세상은 신물질이 나와서
이런 안에 프레임이 없어도 유지되는 타이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소재 과학의 발전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정상적인 자연계에서 완벽한 원은 외 내부의 힘을 견디는데 적당한 힘으로 가장 합리적인 구조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바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전거에는 이렇게 휠이 있어요, 없어요? 차에도 그렇고. 그죠? 자, 이제 이거에 대전제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로 돌아가 보면 생긴 모양은 어쨌든 이거의 안정성도 되고 뭐 다 돼. 조화 어쩌고 저쩌고 막 하여튼 쭉 따지면 이런 게 우리가 명리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독출나게 잘났고 나머지가 그거를 못 따라주면 이건 깨져요, 안 깨져요? 아까 말한 인생을 찾아서의 나의 짝을 찾아서의 여행과 같은 겁니다. 그렇겠지요? 결국은 균형, 조화지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안정된다는 거지. 제일 명리학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자연법에서는 언밸런스입니다. 어느 한쪽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거나 크거나 힘이 세거나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겠죠. 아니 내 머리가 너무 좋고 커서 이거를 지탱하기에 내 몸이 무리가 온다면 누구 사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응. 결국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이런 관계의 균형이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막 하지만 이 그림을 딱 보고 감유해야 돼. 이 자체의 힘들이 사회적인 평가로 1의 정확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12, 1, 빵, 3.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불행이 예고된 타이야야. 삶이라고. 그러니 한 개인이 이래서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공부하지. 공부의 짝. 어릴 때는 공부. 기본적인 공부. 예의를 지키는. 지금 이 관계를 잊지 않아야 돼요. 결국 우리 명리 공부는 크게 따져서 이러한 바란스가 깨어지는 거로 어디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어느 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대1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 공간, 인간에 따라서 어떤 놈은 힘을 쓰게 해주고 어떤 놈은 힘을 못 쓰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균형이 저절로 깨져 안 깨져? 1대1로 돼 있다 하더라도 깨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인간은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나? 오행을 8개로 나눴으니 정확하게 20, 20, 20, 22로 안 되지. 안 되는 첫째 조건, 외부 환경, 공간이 안 되죠. 온도가 안 되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가 딱 평균으로 된 날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균형을 가지고 달나라에서 왔다 치도 지구 어디에 딱 떨어지는 순간 공간적인 관계가 균형을 못 맞추게 하지요. 시간적인 관계가 못 맞추게 하지요. 시간적인 관계는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해 줄게. 이게 밤이라 했지. 그죠? 자, 이런 사람이 지구 위에 팡 떨어졌는데 그때 밤 12시에 떨어졌어. 그럼 그 시간은 이놈한테 힘을 더 실어주지. 그럼 균형이 깨져버리나 안 깨지나? 내가 1대1의 이런 관계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수기가 강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기는 일의 균형이 깨져버리나 안 깨지나? 이 사람이 목말라서 물이 많아갖고 이 불을 꺼버리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이게 깨지잖아. 그래서 운명을 결정짓는 3대 요소가 시간, 공간, 인간이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이걸 조절해놔도 시간 속에서 균형이 깨진다 안 깨진다? 그래서 공간 속에서 깨진다 안 깨진다? 어떤 인간을 만나는 걸로 깨진다 안 깨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팔자의 균형이 깨졌지만 어떤 공간으로 가면 소름 돋는 게 맞아. 어떤 공간으로 가면 나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 없어?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편했지만 어떤 공간에 가서 사는가 활동하는가로 내 삶이 달라지지? 어떤 시간대에 내가 설치는가로 달라지지?
자, 여러분, 이런 드링크 과들은 그래도 밝은 데 놔보자는 그래서 낮이라도 비가 와주고 이러면 어두워지면 좋나 안 좋나? 좋아요. 노가다 목개가 일당 못 벌어도 기분 좋나 안 좋나? 빨대 쪽팔리지 않잖아. 밤이면 더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좋아하지만 뭐 그래 좋아하는? 야행성 인간들은 신시가 되면서부터 살아나죠. 신시는 이미 그죠? 아직 낮이지만 밤을 그렇지. 완전 반대 궤적에 있는 신하고 반대 궤적은 뭐야? 인이 있어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종교인. 신에 시작하는 것도 종교인이야. 주님을 모시는. 같이 주님을 모시는 건 똑같아. 아무튼 시간, 공간,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균형이 깨지기, 절대적이던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 잃었던 균형이 시간, 공간, 인간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는 육신법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도표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성함까지 다 밝히면 그죠? 사회적으로 그러시는데 주모 선생님께서 아주 잘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요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 그러나 쉽게 이제 표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목이라는 놈도 보면 이 안에 음양이 있어 없어? 양이라는 놈이 있고 음이 있어, 그지? 그러면 아까 10개라 했어요. 이놈도 양이 있고 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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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와 더불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쓰는 글자는 이렇게 나무가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게 천간에는 딱 2개 뿌이지? 갑과 을. 그치? 얼마나 간단해, 명리학은. 머리 나쁜 사람 하기에 너무 좋아. 우리가 화학 시간에 중학교 때만 배워도 그림 양쪽으로 보면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불, 내, 나, 마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놨다는 거지? 3참수가 fx는 이래가지고 뭐 x의 4성 플러스 뭐 bx 제곱 뭐 저 골치 아픈 거 그런 것보다 너무 명쾌해. 그리고 적당히 재밌어. 가불이 딱 있죠? 지지에 내려오면 지지에 놓으면 또 이거 묘? 일단 이거 부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나머지 이제 그 목기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이게 걸치가 있는 놈들은 내비두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까지는 아시나 모르나 혹시? 아시겠죠? 응. 요까지 알고 나면 게임이 끝난 거야. 그러면 갑이 자기가 양일 때 자기를 기준해서 응?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응용하면 돼. 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놈 사주를 봤는데 여 글자가 뭐냐. 근데 마침 갑이면 갑이라는 놈이 살다가 갑을 만날 수도 있잖아. 이걸 비견이라 하더라. 서울대에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아들이 이걸 수치로 바꿔버렸어. 기호로. 왜 좀 배운 사람들은 갑을이라는 이 중국 계산법이 싫어서 A, B, B. 그래 명리를 풀고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 서울대 명리학 서클에서는 옛날에 A-라는 기호로 썼어요. 천간지지를. 그러다가 그거 아무도 감이 안 나오니까. 그치? 우리가 오랫동안 장미라 한 놈을 다른 걸로 장미를 불러본들 안 돼.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로 써야지, 그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갑이 갑을 만났을 때를 그것만 이제 이해하고 외우면 돼. 비견.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안 써도 돼. 어깨 견자야. 견갑, 견장하제. 어깨에 계급장을 차는 거. 어깨를 맞춰가니까 영화 여러분 친구 봤나 안 봤나? 여름에 같이 가나 안 가나? 다른 놈하고 싸우러. 빠르가. 예? 어떤 놈은 가면서도 이제 항상 조금씩 보폭이 작다 뒤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막. 어떤 놈은 막, 막, 이래가 그것도 나가는 게 제일 중간에 있는 보스가 한 발이라도 먼저 나가야 되지. 그래야 보스라고. 짱 나가는 그걸 같은 놈들, 지금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게 비견이지만 이 안에서 보면
나와 나머지는 내가 만약에 갑으로서 앞서가면 나머지는 뭐가 돼? 을이 돼. 근데 그런 싸움의 자체로 보면 같이 가는 것들은 내 편이니까 어깨를 맞춰 놓고 가니까 내 편이잖아. 비견. 그래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달라요. 비견급제만 구분하면 돼.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반대편이라. 반대편 아이들. 이게 쫙 모디가 대장으로 중심을 해서 쫙 모이가 어디서 이제 만나서 싸운다. 우리나라 38선 이제 만나는 것 똑같대. 자체적으로 음양은 자체적으로 나누어진다 했으니 요놈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것들이 을이고 이게 갑이면 이게 을이고 또 이쪽만 보면 인마가 갑이고 나머지는 을이잖아요. 근데 요놈하고 요놈하고로 보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라서 내가 이 편에 있으면 우리가 갑이고 이 아들은 다 갑들이고 비견들 내하고 같이 싸울 놈이니까 상대방은 다 을이야. 또 이쪽에서 볼 땐 저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야. 이유가 이래가 싸울 때는 학생 때는 뭐 때문에 싸우노? 옆 학교에 있는 길숙이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그 껌 씹는 7공주 거를 우리 거로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어느 노래방이 우리 권력이다. 이런 거로 싸운다 아이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그리 내가 갑이 된다면 상대가 어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우리가 상대를 뭐라 그래? 요거는 비견이라 한다면 이거는 겁제. 나의 재물을 겁탈하러 오는 놈들. 이게 을이란 말이야. 이놈이 볼 때는 이놈이 을이야. 나의 재물을 겁탈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 그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분명히 싸우는 데는 이런 거 없이 싸울 이유가 있나? 재물이나 여자, 뭐 돈, 여자, 남자 이런 거 말고 싸울 일 있나? 없잖아. 이거를 싸우는데 걔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여자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누어진 나와 재물의 경쟁자, 그걸 우리는 을이라 그러고. 그놈 입장에서는 내가 을이야. 그러니까 이제 갑이 주인공이 됐으니 같은 갑을 만나는 것을 비견이라 하지만 사안에서는 또 안에 들어가면 이 비견 자체가 나의 겁제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같은 나무끼리는 언제든지 비견과 겁제를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할 수 있고 대신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5학군에서 싸우던 이거 5학군의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면 4학군하고 싸울 때는 연합을 이것들끼리 하나. 이러면 이게 갑이 된다? 같은 목적으로 모이니까. 연합군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 특별히 정한 거 아니지? 근데 남들을 대상으로 싸울 때는 체제가 다른 거하고 싸울 때는 연합군이라 하나. 연합군. 그래가 미국이 이렇게 남들하고 싸울 때는 우리하고는 어깨를 같이 맞추면서 착착 훈련을 받는 비견이야. 근데 저하고 우리하고만 딱 둘만 하면 서로가 겁제라고 서로가 우리 걸 빼들어 간다고 싸우는 관계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식해야 돼. 그거 인식이 안 되면 곤란한 게. 팔자에서 풀다 보면 비견이 없고 겁제만 있어도 이 겁제가 어느 때에는 수시로 비견의 역할을 해줘. 또 비견이 겁제의 짓을 하기도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의 형제끼리만 모여서 살아서 아무도 나의 경쟁자가 없다 하지만 그 안에 세월 지나 결혼하면 나의 재물을 챙탈할 사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기지.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1번 우리 공부에 키워드. 막대 자석을 잘라봐라. NS. 그치? 자극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져서 꼴보기 싫으니까 이걸 잘랐어. 그럼 여기는 전체가 N이야? 안 잘라봤구나. 자르면 또 여기가 S가 돼. 붙어 있을 때는 이거 전체가 N이야. 여기까지가. 막대 자석 잘라봐라. 힘도 센데 뭐 톱으로 자르면 썰린다. 네 힘으로는 가위로도 잘릴게야. 자석을 잘라보면 이게 N이라 했지만 이 안에서 NS가 나누어져. 그래서 또 내 같은 놈은 또 자르겠지 무식해서. 또 잘랐어. 근데 여기가 또 S가 되고 여기가 N이 돼. 이 관계를 알아야 나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착각하지 않는 일이 생겨. 이 공부를 아차 잘못해서 우리가 바둑판 등에 메고 다니는 놈 같으면 내가 수그릴 때 남이 바둑판을 두지. 나는 이 대고 있지. 등에 바둑판이 있으면 바둑판을 지고는 평생 다니지만 나는 바둑 두나 못 두나. 이 명리 공부 잘못하면 그 꼬라지가 된다고. 공부는 이빠이 했는데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잘못 판단하면 팔자에서 이런 글자에 지금 요 쫙 적어놓은 글자에 속아서 비견을 만났을 때 그 비견으로만 해석해버려. 급제를 만났을 때 급제로만 해석해버려.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비견도 급제가 되고, 같은 나무로 모이를 할 때는 다 가나 안 가나. 이게 5가지가 흩어져 있을 때는 나무 모이를 하면 같이 모이지. 비견 급제가 같은 타이틀이야.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창암명리학파 이러면 모이지. 그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그래, 강남학파, 촌학파. 그치? 그럼 나눠지잖아. 그렇듯이 이게 어떤 목적성에 쓸 때는 이런 것들의 단어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학대를 해봅시다. 목생화. 큰 분류로 나누면 목화통명이요 금수유나라. 봄, 여름이 한짝이고 가을, 겨울이 한짝인 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큰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음양이 나눠져요. 양과 음. 이거는 음이지. 네. 이거는 양양이지. 네.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양이지만 크게 나누면 이게 양, 이게 음이다. 그럼 음양으로 모이라면 이놈들끼리 모이지. 흙은 반동가리 나나 안 나나? 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오늘은 금으로 갈까? 오늘은 양으로 갈까? 일로 가고. 음으로 갈까? 일로 가고. 진술충리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음양으로도 나누어진다. 크게는. 그럼 이놈들 역시 큰 싸움에서 이루어질 때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한편이지. 이것도 한편이고. 근데 요래 보면 또 다르지. 이런 개연성을 여러분이 막대자석 자르듯이 자르는 유연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내가 양인가 음인가의 문제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날 음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내가 남성스럽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돈으로만 남성스러운 걸 따질 때 내가 이재용이를 어째 따라가겠노? 물론 내가 이재용보다 잘생겼지, 그죠? 그래, 그게 음양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진다. 또 힘을 우락부락 잘 쓴 사람 앞에서 내가 힘의 음양으로 따질 때 내가 음이지. 또 목소리 희한한 걸로 따지면 내가 양이지. 주가 그 함부로 개 산다, 고양, 이게 되겠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변화지, 변화. 융통성은 변화를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나무의 입장에서 하는 양이, 조그만한 양이 발전한 큰 양이야. 그래서 알고 보면 이놈이 이놈 된 거고, 이놈이 이놈 되지만, 부르는 이름을 다른 거야. 밀가루하고 빵하고는 구분돼, 안 돼? 그렇지. 밀가루하고 국수 구분되지. 그래, 재료는 같잖아, 반죽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반죽이라면 그거로 만들어진 형체야. 화라는 게요. 그래서 이놈들은 다 알고 보면 한 놈이야. 그런데 그때그때 부르는 게 다르고, 입장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무로 볼 때, 이렇게 또 불이라는 놈을 만들어 놔서 보니까 그 놈도 음양이 있나 없나? 있어. 그래서 이제 갑의 나무가 기준으로 한다 했어.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의 불을 만나는 거를 식신이라 그래요. 식신. 똑같은 걸 하자면 갑의 나무가 불을 만났는데 음의 불을 만나면 이거를 상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다 한자로 쓰면 100%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 안 쓰기로 약속했잖아.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글은 좋은 게 우리가 써왔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식신은 우리가 식신, 노드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묵는 거지. 묵어 조지는. 식신이니까 이건 긴 신자다, 그죠? 이건 먹을 식자다, 그죠? 요놈 입장에서 요거를 만나는 거는, 플러스 불을 만나는 거는 식신을 얻은 것과 같다 하는 거니까, 요놈 간목의 입장에서 플러스 화, 예를 들자면 천간에 있는 병화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만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밥 먹고 살 짓은 하겠다. 이게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표현도 되나, 안 되나? 내 얼굴 표현되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머리카락도 되고, 액션도 되고, 리액션도 되고, 다 되겠지? 말, 눈빛, 행동 다 될까, 안 될까?
그 사람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니까. 자기한테 나오는 거니까 여자로 보면 자식도 될까 안 될까? 여자가 자기가 여자지만 간목인데 병화를 보는 거는 딸을 보는 거. 같은 플러스 아이가. 여자가 양인데 양이잖아. 근데 또 병화라는 딸을 보면 이건 똑같은 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간목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간목으로 된다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자라. 그러면 자기가 같은 플러스니까 이런 걸 만난 건 딸이지. 요거는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신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에너지야. 박수 치세요 하면 웃으세요 하면 근데 이거는 상관은 뜻이 뭐냐? 상관. 여기서 중요한 거. 한자 요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볼관자가 아니고 관. 우리가 명예, 팔자에서 말하는 국가, 라이센스, 남편, 자존심, 자기의 명예의 관이야. 이거는 상할 상자야. 관을 때려 부수는 에너지. 그 말은 요거의 관은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요거를 요 놈이 요 불은 이걸 가서 부사꾼단 말이야. 화극금. 이 말은 누군가가 내보고 요렇게 표현하라고 시켰어. 요렇게만 해라 했어. 근데 여기 식신을 쓰는 거는 요렇게 하면 시킨 대로 이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일당 주겠나 안 주겠나? 주겠지. 근데 내 혼자 이래 안 하고 이래 안 하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볼 때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그게 나의 입장에서 멍청한 놈이네. 왜 시킨 대로 안 할까 하는 거. 시킨 사람한테 대드는 에너지. 그래서 상관이 돼. 자, 그런데 이 상관의 에너지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끊임없이 그럼 반항만 지기는가가 아니야. 내가 플러스인데 플러스에서 음이 나온 거란 말이야. 맞지? 내가 변해서 된 거니까. 플러스인데 한 번 변형이 됐나 안 되나? 음으로 간 거는. 변화가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응용력. 응용. 또 융통성도 되겠지. 변화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획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거, 변질이니까 리액션에서도 새로운 리액션이라서 시기만 잘 맞으면 인기 있나 없나? 다 일할 때 한 놈이 이래 하면 금마만 더 관심을 받겠나 안 받겠나? 그래서 걸그룹들이 나올 때 그런 돌출적인 행동, 말 못하게 만들지. 혼자가 예뻐지면 전체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야 될 게 이거를 단순하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복잡한 한번 틀어준 거니까 트위스트. 꽈배기를 그냥 이래갖고 만들어내가 묻어도 되는 거를 한번 꼬음으로 해서 모양도 달라지고 열량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뜯어물 때도 다르고 또 그러고 밀가루는 한번 꼬이면 속성이 좀 달라지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놨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국수를 통해서 반죽을 통해서 일자 국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어디고 양놈들 먹는 거 지래 뭐 모양 이상하게 스파게티 끝이 된 거를 우리는 상관이라 본다면 요거는 식신이야.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신문 가져와 하라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신문만 그대로 갖고 가는 거는 시킨 대로 한 놈이니까 아버지가 나와가 밉다 곱다 할 일 없는 심부름 잘하는 아이가 되고 상관을 쓴 아이는 고민해. 우리 아버지가 이걸 똥종이를 쓰겠구나 하면 비비주나 안 비비주나? 보드랍게. 근데 보드랍게 비비갔는데 지가 공부하려고 가오라 했는데 보드랍게 비비면 글자가 있나 없나? 그럼 이제 뭐라는 거야? 미친 짓을 말하고 시킨 대로. 그때 하는 말이지 어른들이 시키는 짓이나 잘해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필 자기가 급한데 이거를 차 보드랍게 비비가 오면 그것만큼 또 그래서 이거는 예쁜 짓이라는 그게 하나가 이게 관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잘 쓰는 아이들은 급상승할 수 있다. 여러 아들 중에서 비서관으로 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비유를 이제 그래 하면 내가 이제 정치인은 아니니까 정치인이다. 근데 내가 굉장히 뭘 좋아하는 게 있다. 근데 거기 그 방송 중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 그래 물 가온나 이러면 식신을 쓰는 아들은 어쩌겠노? 물을 가오기지 식신을 쓰는 아들은 물을 그제? 근데 상관을 쓰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 20대 됐다 싶으면 술을 딱 가오겠나 안 가오겠나? 술을 가운데 멍청하게 투명잔에 맥주 같은 거 가오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려면 그건 보리차라고 흉내를 내든가. 보리차를 적든가. 아무튼 이런 변형력이에요. 자, 여자가 시집 가서 딸을 낳았다. 식신, 먹고 사는 길은 생긴다. 같이 엄마도 위로도 되고 막 이러하지만 아들을 낳았다. 자기 남편을 조질 수 있나 없나. 여자 입장에서 상관을 놓으면,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딸을 놓으면 딸은 엄마 편이지만 아버지한테 맞대 싸워서 아버지를 조지지는 못해. 네. 아빠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딸도 음량이 다르잖아. 자기를 맞대 싸워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지. 그런데 아들 놓는 순간 엄마한테 이게 혹독하게 하면 견제를 하나 안 하나. 그죠? 그래서 이걸 꼭 여자 남자라고 구분하면 안 돼. 상관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시집가서 여자 같은 경우 자식을 놓음으로 인해서 직장하고의 관계가 변형될 가능성이 많아. 왜? 이게 한번 때려본다 이거. 이게 꼭 아들이다 딸이다를 볼 필요가 없어. 자기 팔자에 상관밖에 없는데 딸을 낳았다. 그 딸이 상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야. 그걸 명리학적으로 잘못해가 선생님 내 팔자에는 상관이면 아들인데 내가 왜 딸 낳았어요? 우기지 말라고. 그 딸년이 지한테는 머스마 새끼하고 똑같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의 말 뜻을 이제 이해해야 돼. 아까 비견, 를 맞춘다. 겁제, 재물을 빼달라고 싸우는 요것도 언제든지 또 왔다 갔다 한다. 식신상관도 그 역할이 상관밖에 없는 건 식신의 짓도 해. 언제든지 늘 꼬이지는 않잖아. 또 식신만 하라는 놈도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와. 그 상황은 아까 말한 시간, 공간, 인간에 따라 역할을 바꿔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나무 입장에서 불 나와라 하면 이건 아무거나 다 나오잖아. 그치? 아쉬운 땅은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의 종류가 다르다. 자, 여러분 불을 배웠어요. 어떻게? 불에는 병화, 정화. 병화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거꾸로 하는 방법이 있네. 어떤 학생은 늘 정상으로 가르치도 거꾸로만 기억을 해. 우리는 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없으면 한 가지가 두 가지 다 합니다.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불에는 열이 있죠. 빛이 있죠. 밤에는 열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어두울 때는. 빛이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짝론으로 설명해 볼까요? 불은 불인데. 자, 여러분, 원석이 있다. 원석. 원석이 뭔지 알지? 네. 돌배 속에 쇠가 이렇게 뭉쳐진 이런 거를 캐냈다. 이거는 포항제철을 보내가지고 뭐로 녹여서 분리해내야 되나? 열로. 그 원석을 빛으로 아무리 이런 걸 아무리 빛으로 분리되나? 안 되지. 근데 보석은 열로 조져야 되나? 빛으로 비춰줘야 돼. 그래. 이래서 세상 만사에 불이라는 놈이 개별적으로 쓰일 때 불의 종류도 이렇게 음량으로 달라진단 말이야. 자기 팔자에 쇠가 원석으로 존재하면 열이 있어야 되지. 열, 가공. 이거는 열이라는 건 정화, 빛, 병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아몬드 선글라스를 막, 근데 실질하게 내가 선글라스를 이거를 이렇게 이게 빛이 반사되는 걸 뭐라노? 하여튼 이거를 그 전에 선글라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패턴이 이걸 끼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 도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와. 우리는 물건 사면 아픔이 있어. 양복 맞췄다. 2주일 뒤에 가야 돼. 왜? 팔다리 다 잘라야 되니까. 그 기성복을 우리 수영 같은 분 딱 걸치면 된다 이거. 우리는 다 잘라야 돼. 그러니까 뭐 재조립이야. 눈도 우쪽에 나빠가. 제일 부러운 게 선글라스 그냥 얼마짜리 사가 끼는 사람. 나는 아무리 비싼 선글라스를 선물 받아도 알 바꾸는데 더 들어야 돼. 그래갖고 멀쩡한 선글라스 알을 내다 버려야 돼. 그 이걸 딱 했는데 비가 오는 거야. 기분 좋겠나 보겠나?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대. 영의 바닥에 이걸 막 끼고 막 날 더운데 햇빛 촥 받으면서 뭐 오래간만에 좀
걸어 댕기고 싶은데 창문 딱 열고 겨울에도 막 추워도 막 이러고 댕기고 싶은데 비가 와. 될 일이가 이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에도 열과 빛이 나누어지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같은 간에서의 음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쇠 안에서도 보석으로 만들어진 쇠와 원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원석이 불편하다고 할 일은 아니잖아. 원석은 우리가 가공만 하면 어떤 자기가 필요한 도구로도 쓸 수 있나 없나. 그렇지만 이 만들어진 보석은 그 용도 외에는 못 쓰잖아. 네. 거의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묘하게 쓰이고 안 쓰이고 필요성이 있고 없고가 나눠질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관계까지 해서 요까지 하고 나면 원래 좀 쉬어야 돼. 쉽시다.